오늘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는 내가 군 입대 전에 지리산에 놀러 갔다가 겪은 이야기야. 꼭 끝까지 듣고 좋아요 부탁할게. 2000년 7월 초,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입영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왔어. 그래서 알바로 하고 있던 스쿼시 강사 일도 인수인계하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25일 가량을 쉬다가 입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지. 그런데 같이 일하던 특전사 출신인 A형이 거제도에 사는 동생 중에 특출나게 이쁜 미선이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친구들이랑 짝을 맞춰서 지리산으로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 형을 알고 지낸 지 2년 동안 내가 이쁘다 이쁘다 노래를 부르던 여자였어. 나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A형이랑 친구랑 같이 3대3 여행을 준비했지. 그렇게 여행 가기로 한 전날 태풍 정도의 그런 비바람이 불었고 여행 당일에는 비가 계속 내렸었어. 우리는 여행 준비를 마치고 여자들을 기다리는데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는 거야. 그렇게 오후 5시에 우리는 여행을 포기하고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잔 하려는 찰나에 여자애들한테 전화가 왔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편이 안 뜨길래 버스를 타고 왔다는 거야. 지리산의 산장은 이미 예약한 상태였고 우리는 연락을 받자마자 고속버스 터미널로 날아갔지. 그렇게 우리는 지리산으로 떠나는 버스를 타고 10시가 다 돼서야 지리산 입구에 도착했어. 그리고 가는 동안 A형은 여자애들한테 욕을 한 바가지 했고 산장 아저씨가 픽업을 해주는 차 안에서도 A형은 여자애들한테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 민망해서 내가 그만하라고 형한테 다그칠 정도였거든. 물론 미선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였지. 산장에 도착했을 때는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우리는 빨리 고기랑 술을 먹기 시작했어. 한두 시간이 흘러서 알딸딸하게 취했을 때 하나 둘씩 방으로 들어갔고 남은 사람은 나랑 A형 그리고 미선이가 남았는데 약간 취기가 오른 A형이 미선이한테 야, 네가 늦게 와서 계곡에 발도 못 담그고 이게 뭐고? 막 이러면서 또 잔소리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미선이가 갑자기 아, 진짜. 뭐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발 담그면 된다, 아이가. 막 이러면서 말과 동시에 엄청난 속도로 산 밑으로 뛰어 내려가는 거야. 아차 싶은 나는 미선이를 따라 뛰어 내려갔지. 나도 체육과 출신이고 달리기라고 하면 웬만한 일반인한테는 안 지는데 여자애가 뭐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한 5분을 쫓아가서 겨우 따라 붙었고 나는 미선이의 어깨를 잡고 말을 했어. 아, 미선아, 우리 그만 올라가자. 계곡에는 내일 가고, 응? 그러니까 미선이는 동공이 풀린 듯한 눈으로 계곡으로 가야 해. 라고 말하더라고. 이건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미선이가 옆에 있던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는 놀래서 따라 들어갔는데 동굴 안은 약간 좁은 곳이었고 밑에는 물이 조금씩 졸졸 흐르고 있었어. 그렇게 미선이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밑에 흐르던 물살이 점점 세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동굴의 끝 부분쯤에 왔을 때 미선이의 어깨를 잡고 말했지. 야, 미선아, 이거 기분 이상해. 그만 가고 밑에 물 많으니까 그만 올라가자. A형도 기다리겠다. 라고 말하니까 미선이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동굴 밖으로 나왔어. 근데 동굴 밖으로 나왔는데도 미선이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또 말하더라고. 계곡으로 가야 해. 그때 정확하게 인지했지.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귀신이라도 붙었나? 따라가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미선이가 정신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질문을 하나 했어. 알았어. 갈 테니까 뭐 하나만 물어보자. 위에 우리 기다리고 있는 형 있지? 그 형 이름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미선이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김민태. 대답은 비참했어. A형의 이름은 김민태가 아니었거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했는데도 미선이랑 계곡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약간의 시간이 흘러 계곡에 도착을 했어. 계곡에 도착한 미선이는 계곡 바위에 앉았고 나도 옆에 앉았지. 계곡은 미친 듯이 불어 있었고 약간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선이가 내 어깨를 양팔로 잡고 계곡으로 미친 듯이 끌고 가는 거야. 나는 순간 어깨를 뺐고 내 팔뚝에 걸린 미선이의 손을 잡은 다음에 온 힘을 다해 끌어올리는데 뭐가 그렇게 무겁고 무섭게 잡아당기는지 여자의 힘이라고는 생각이 되질 않더라고. 나는 나도 끌려 내려가면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미선이를 죽어라 잡아당겼고 겨우 바위 위에 올려놓은 다음 정신 차리라고 고함을 질렀지. 몇 분 후 마음을 가다듬은 나는 계곡에 발 담갔으니까 이제 돌아가자고 했고 미선이는 계곡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 한 10분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 보니까 반가운 뒷모습이 있더라고. 뭔가를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었는데 바로 A형이었어. 너무 반가운 나머지 형의 어깨를 잡으면서 형, 여기서 뭐해요? 빨리 올라가요 라고 말을 했는데 A의 형은 눈이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계곡으로 가야 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선 진짜 믿었던 A형도 나를 잡고 계곡으로 질질 끌고 내려가는데 나는 순간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어. 형, 잠깐만. 그래, 계곡 가자. 근데 뭐 하나만 물어보자. 형님이랑 친하고 저기 서 있던 여자 이름 뭐야? 이러니까 형은 김민영. 이라고 말하더라고. 그녀의 이름은 미선인데 또 다른 이름을 말하는 거야. 정말 무서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 그렇게 A형은 나를 다시 끌고 내려가려고 했고 나는 담배 하나만 피고 내려가자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A형이랑 미선이는 서로 마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내 발 밑쪽에서 계곡 쪽을 바라보고 서 있더라고. 나는 순간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담배를 피는 척 하다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나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뛰고 또 뛰었고 산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숙소인 202호로 들어갔는데 들어와서 문을 닫고 불을 킨 순간 나는 기절하고 말았어. 그 안에는 눈을 비비면서 어디 갔다 왔냐고 말하는 A형이랑 구석에서 자고 있는 미선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야. 정신을 잃고 일어나니까 아침이 됐고 일행들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상세히 이야기를 해줬지. 큰일 날 뻔했다는 반응도 있었고 꿈 꿨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나는 실제로 겪었던 일이니까 내려가면서 한번 찾아봤어. 처음에 갔었던 그 동굴이라는 곳은 산중에 물이 빠지라고 설치해 놓은 돌로 된 큰 파이프 같은 곳이었고 그 파이프의 끝은 낭떠러지였어. 그때 그 여자를 안 잡았으면 낭떠러지 쪽으로 빠질 수도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여자랑 같이 갔던 그 계곡은 소용돌이가 미친 듯이 치고 있었어. 도대체 그 안에 빠져 들어가서 나를 잡아당기던 그녀는 뭐였을까? 일행들은 계곡에서 신나게 놀고 난 흡연을 하면서 앉아있는데 위에서 산장집 아들이 우리를 부르더라고. 산장으로 도착한 우리 일행은 삼계탕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던 주인 아줌마한테 인사를 했고 밥을 다 먹고 쉬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말문을 여시는 거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말 좀 해주세요. 나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아주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 그러더니 아주머니가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정확하게 1년 전 대학교 MT를 온 학생들이 있었고 우리처럼 밤 늦게 도착한 일행이 있었는데 온 일행 중에
친남매가 있었대. 그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여동생이 계곡에 발을 담근다고 내려갔고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걱정된 오빠는 혼자서 여동생을 찾으러 내려갔는데 동생도 오빠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해. 다음날 그 남매를 찾는 수색 작업이 펼쳐졌는데 여동생은 소용돌이 치던 계곡에 거꾸로 바뀌어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고 오빠는 그 동굴 끝에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던 거야. 그리고 사망했던 그와 그녀의 이름은 김민태, 김민영이었던 거지. 그 남매는 본인들의 한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일단 물귀신은 누구 한 명을 물귀신으로 만들어야 본인이 이승으로 떠난다고 하잖아. 그 1년 전 그 남매도 물귀신한테 홀린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지리산 관련된 괴담이 워낙 많잖아. 그러니까 지리산 갈 때는 밤에 꼭 조심하고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